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이산 그 신호에 대해서 이산 뭐 지수 함수라든지 이산 삼각 함수라든지 이산 또 계단 함수라든지 또 델타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시간 함수하고 이산 함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연속 함수는 데이터가 방대하고 그거를 좀 데이터량을 이렇게 이산적으로 처리를 하면 데이터가 줄을 거 아니에요. 연속적인 데이터를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는 것보다 드문드문 랜덤 이렇게 그 시간차를 가지고 데이터 처리를 하면 데이터가 작아지죠. 그렇지만은 원래 파하고는 좀 변형이 되는데 변형이 최소한 될 수 있도록 뭐 인터벌을 시간 주기를 좀 줄인다라든지 그런 기법들이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하다 보면은 될 것 같고 아무튼 네, 이산 신호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좀 공부하고 있는데 뭐 차분 방정식 뭐 등비 수열 그 수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뭐 차분 방정식에 대한 해를 이제 구하는 거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 이제 Z 변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하다가 마쳤는데 이번 시간에 이 Z 변환 그러니까 이산 신호들을 지평면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면 변환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예전에 라플라스 변환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좀 예제를 좀 많이 푸는 형태로 수업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Z 변환은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 간단한 수식 가지고 함수값 넣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아무튼 뭐 그런 개념을 좀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 16.4절에 지변환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우리가 시간 함수를 복소 함수로 바꾸는 게 라플라스 변환이다. 그 다음에 이산 함수를 복소 함수로 바꾸는 게 지변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수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된다. 그쵸? 수식으로 따져보면 시간 함수를 fs 복수 함수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산 함수를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산 함수를 복수 함수 z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z는 r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의 그런 함수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s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j 오메가로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양방향,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지변환하는 거를 양방향 Z변환, 그 다음에 제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지변환하는 거를 단방향 지변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단방향 지변환을 우리가 정의를 한다라고 보면 돼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단방향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환은 시간을 복소 함수로 바꾸는 거고 이산 함수는 복소 함수로 바꾸는 게 지변환이고 근데 라플라스 변환에서도 역변환이 있었잖아요. 복소 함수를 시간 함수로 바꾸는 게 역변환을 했는데 역변환은 어떻게 했어요? 외워서 그냥 썼잖아요. 지변환도 마찬가지다.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수식은 있지만 그걸 계산하다 보면 복잡하고 그래서 외워서 그냥 쓴다. 그 라플라스 변환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개념이 쭉 설명이 돼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공식은 요거예요. 역변환 공식은 이렇게 지함수를 이산함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계산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음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Z변환 공식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지변환 하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수열함수가 이산함수가 fn이 이렇게 유한계가 존재하는 유한 이산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 요거를 Z변환하라. 그러면 항별로 Z변환은 뭐예요? Z변환 공식이 FZ는 G변환의 이산함수 fn을 G변환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는 뭐예요? 서메이션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의 fn의 G 마이너스 1. 그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얘를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fn의 z 마이너스 1로 요거를 계산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G변환 일반적인. 그쵸? 그래서 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얘는 같지는 않지만 양방향, 뭐 단방향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얘는 지금 n은 0부터 n은 3까지 존재하는 이산함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FZ는 서메이션 n은 0부터 3까지 얘는 뭐예요? fn의 z-1 얘는 n은 제로를 대입해주면 제로하는 3 z에 이게 마이너스 n이죠. n이다. 그렇죠? 요거 주의해서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n이죠. 뭐 주의하고 3의 n의 마이너스 0 플러스 3의 z의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z의 마이너스 2 4, 5, 6입니다. 그러니까 5 플러스 6의 z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얘는 3 플러스 4의 z 마이너스 1에 얘는 지금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얘는 z분의 4 플러스 z 4승분의 5 플러스 z 3승분의 6 요게 지변환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유한 그 급수의 지변환은 그냥 요게 끝난 거예요. 이렇게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공식을 활용해주면 얘 공식을 활용해주면 되겠다. 없으니까 지변환이라 그래서 용어만 좀 낯설 뿐이지 그렇게 그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다음은 예제 13번. 다음 이산함수 fn에 대해서 fn이 un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이산함수인 거잖아요. 그쵸? n은 0, 1대 1, n은 1일 때 1, n은 2일 때 1 이런 함수인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지변환하라. 그랬으면 얘를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un은 1인 거잖아요. 1. 그쵸? 그래서 얘는 f의 z 얘는 자꾸 써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러면 자꾸 써봐야지 손에 익숙하고 눈에 들어오니까, 서메이션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별말 없으면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일방향 쥐변환이다. 그렇죠? u의 n의 z의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전개하면 un은 얼마예요? un은 전개하면 u의 제로잖아요. 요거에 z 마이너스 제로죠. 플러스 u의 1에 얘는 뭐예요? z. 그냥 급수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쭉 써줘요. 2에 z에 마이너스 2에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한급수 형태로. 그럼 얘는 u의 제로는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그쵸? 또 z의 제로는 얼마예요? 1이잖아요. 마이너스 제로는 얘는 1 플러스 u의 1도 얼마예요? u의 1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z분의 1이지. 또 얘는 u2는 얼마예요? 또 1이잖아요. 그럼 z-2는 z 자승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 z 플러스 1, z 자승분의 1. 얘는 무슨 등비 수열에 해당이 되잖아요. 공비가 z분의 1이고 초항이 1이고 그쵸? 그러면 요거에 전체를 다 더해지는 썸이니까 등비 수열의 합으로 요걸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수열이 정의가 되는 게 항상 모든 공간에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 정의가 돼요? 얘는 z-1이 1보다 큰 공간에서는 발산이 되는 거예요. 1보다 큰 공간에서는 z-1승이 1보다 큰 공간에서는 발산이 된다. 그쵸?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무의미하게 되는 거고 수렴되는 공간이 z-1승이 어떻게 1보다 작다면 그 부분에서만 요 급수가 정의가 된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FZ1 플러스 그러니까 FZ를 얘는 뭐예요? 초항이 1에 공비가 Z분의 1이죠. Z분의 1에 1.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어느 때 수렴 구간이 Z-1이 1보다 작을 때 요 수렴 영역에서 수렴 영역에서 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게 되면 얘는 1-z-1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에다가 분자 분모에 z를 곱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z에 z-1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가 요런 형태도 이렇게도 눈에 익어야 되고 요런 형태도 눈에 익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요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요렇게도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요 표현법을 많이 쓴다. 요 표현법. z 그러니까 un을 지변환하면 그러니까 단위 계단함수 이산 단위 계단함수를 지변환하면 z-1분의 z가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수렴 영역은 얘는 뭐예요? z-1보다 이게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요 수렴 영역 내에서 요게 성립이 된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단위 계단 함수를 살펴보고, 다음은 예제 14번에 의 un, 그러니까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는 우리가 이산함수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크기는 1이니까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안 써요, un은. 우리가 시간함수나 이산 함 시간함수나 이산함수나 구분이 큰 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시간함수는 이산함수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샘플링 시간만 이렇게 정의하면 모든 연속 신호는 다 디지털 신호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요 un이다. 요게 디지털 신호다, 이산 신호다라고 표시하는 거를 그냥 지변환하라, 어떤 함수를. 그럼 그거는 이산 신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왜 이게 연속 신호를 주고 이거를 지변환하라고 하면 이거 이산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이산 신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100% 지변환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친절하게 un이라고 요건 이산 신호야 이렇게 표현해 주지만 이제 앞으로는 안 나와도 별 혼란스럽지 않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다음은 요거를 이제 단방향만 고려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우리 무한급수 형태로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급수 전개식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책에 나와 있지만 서메이션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r의 요거의 n승, 요걸 하게 되면 요거는 r0 플러스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수렴 반경이 r이 1보다 작은 영역 내에서는, 왜냐면 요게 1 플러스 r 플러스 r 자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구간 내에서 요거는 지금 등비급수잖아요. 공비가 r이, 초항이 1이고, 그럼 요 등비급수의 합은 우리 어떻게 돼요? 1-r분의 1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런 식을 이용을 해서 요 문제를 풀면 돼요. 얘는 지금 A의 n승이고 R의 n승을 이렇게 풀으니까 요 식을 이제 이용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을 FZ를 구하게 되면 요 식에다 FZ는 F의 n 지변환 식의 서메이션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Fn의 Z-1 n이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서메이션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un인데 un은 여러분들이 이제 1이니까 얘는 안 써줘도 되겠다. 그쵸? 얘는 z의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여기가 a의 n승이죠. a의 n승이죠. a의 n승의 z의 마이너스 n승이 되죠. 그쵸? 그럼 얘는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좀 공간이 부족하니까 밑에다가 쓸게요. 얘는 서메이션 n은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a의 z-1의 n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앞식에서 요렇게 우리가 구했듯이 요거를 등비급수의 합공식으로 요걸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갖다가 쓰면 얘는 뭐예요? 얘는 구호공식을 갖다가 쓰면 1 마이너스 a의 z 마이너스 1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대로 그 원리를 갖다가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a z를 곱해주면 z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렇죠. 결국은 a의 n승을 fn의 a의 n승을 지변환하면 지변환하면 1 마이너스 az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그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수렴 반경은 뭐예요? z가 az가 az-1이 1보다 작을 때 수렴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렴 영역을 여러분들이 요 급수가 전개되는 범위 영역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z가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절대값 a는 절대값 z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범위가 여기가 a z 마이너스 1은 1이면 절대값 a는 z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범위 내에서 수렴 영역에서 요렇게 급수 지변환이 된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범위를 이렇게 수렴 영역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은 예제 15번 비슷한 문제인데 A가 이제 2분의 1 어떤 숫자가 돼 있을 때는 그냥 A 대신에 2분의 1을 대입해 주면 돼요. 여기다 2분의 1이 됐다. 이게 2분의 1이다. 요 관계를 구해주면 지변환 식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해 이렇게 전개하고
등비급수의 그 형태로 합 형태로 계산을 해주면 요 계산 지변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수렴 반경은 이렇게 2분의 1보다 이렇게 큰 범위에서 요 지변환이 정의된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여기서 뭐 요 2분의 1 n 대신에 2분의 1에 여기다 a 대신에 2분의 1 대입해 준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예제 16번은 이산함수 yn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u의 마이너스 n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함수가 돼 있는데 n이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돼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썸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z 변환을 해주는데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는 시간 지연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간 지연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이산 함수,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렇게 무한급수로 가는데 n은 제로부터 급수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3번부터 급수합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를 얼마만큼 뭐 마이너스 1만큼 해줬는지 마이너스 2만큼 시간 함수에서 이렇게 그 시간 지연이 될 때 마이너스 뭐 2 이렇게 t 마이너스 2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도 시간 지연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이제 2, 3항에 그 여기다 시간 지연되는 값을 표현을 해주면 그 부분을 거기서부터 이제 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지변환 하라고 하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면 여기에서 뭐예요? 그래서 그 yn이 이제 이런 함수인데 풀이된 걸 볼게요. 요 함수고 요거를 지변환하라 그러면은 지변환 공식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지변환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그쵸? 얘를 요렇게 변형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얘는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부터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1의 n승, 요거는 뭐 문제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리고 u의 n이 1 함수니까 1로. 그 다음에 z-n으로. 그래서 그 범위를 어디서부터 더해주는지를 이렇게 구간을 재설정할 수가 있다. 시간 지연 요소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변형을 하면 이렇게 변형을 하고 n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인데 그거를 n을 마이너스 m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치환을 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m으로 바꿨을 때. 그렇죠?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마이너스 m 플러스 m.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를 더하나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더하나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얘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요게 결국은 뭐 요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m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2의 m의 z의 m승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m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얘를 m이 0부터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쵸? 0부터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플러스 1을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m0를 대입해준 값을 함수값을 더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m이 0일 때는 2의 제로승, z의 제로승은 1이니까 1 플러스 해주고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고쳐주면 되겠죠. 그렇게 표현된 값이 요거예요.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게 지금 요렇게 되고 얘가 요렇게 2를 표현해 준 거죠. 더해 준 거죠. 그쵸? 그러면은 sum 마이너스 sum m은 0부터 무한대까지 2z의 m승 플러스 1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우리가 아까 2z의 m승을 0부터 무한대까지 급수전개, 무한급수전개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등비급수의 등비수열의 합 공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등비가 지금 얼마예요? 등비가 2의 z이잖아요. 그렇죠? 2의 z 그러니까 1-2z분의 1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거를 다시 간단히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의 u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를 등 z 변환을 하게 되면 요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1 마이너스 2z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요게 요런 과정이 나오는 게 요 과정이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Z 변환하라 그러면은 Z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식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얘도 맞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우리가 S 라플라스 변환도 S 마이너스 뭐 S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듯이 G 변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일반적인 표현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수렴 영역은 얘가 EZ가 1보다 작은 때 수렴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Z는 2분의 1 수렴 반경이 2분의 1 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수렴 이 Z 변환식이 정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뭐 앞식 그 예제 15하고 16은 유사한 문제인데 그 시간 지연만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그 수렴 영역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쵸?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앞 15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큰 영역에서 정의가 됐지만 16번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항이니까, 그쵸?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서 그 급수 전개를 해주고 등비급수의 합식을 적용해주면은 되겠다. 뭐 이런 형태로 크게 뭐 어려움은 없죠.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16.4.2에 시간 지연후에 지변환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아까 살짝 살펴봤는데 예제를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x 마이너스, 그러니까 x의 n 마이너스 n0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면 이런 이산 함수들이 시간 지연돼 있는 이산 함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n0만큼 시간이 지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 하면 이렇게 요 식에서 k를 n-n0로, n은 여기서 k 플러스 n0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 그 다음에 n을 원식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이런 식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는 m-2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0 그러면 그 항을 요렇게 요항부터 요항 요항 이렇게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 순서를 이렇게 좀 더 몇 칸을 그 시간이 지연돼 있는 거를 거기서부터 썸을 해주는지 그거를 정의하는 게 요 n0에 의해서 시간 지연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 함수하고 어떻게 통일하잖아요. 그 이산 함수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아무튼 그런 개념으로 뭐 이 시간 지연되는 이산 함수들에 대한 z 변환에 대해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은 될 것 같고 뭐 단방향 지변환 다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뭐 수열함수의 지변환 되는 그런 예들도 앞부분에서 쭉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n은 제로부터 뭐 이렇게 무한대까지 지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에 등비급수 형태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아까 뭐 유한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4개 항만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Z 변환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등비급수적으로 그 무한급수 형태로 전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이항 정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거를 좀 이렇게 그 급수값을 묶어주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뒤에 예제 문제에서 나오긴 하는데 다 등비급수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아무튼 그래서 예제 17번을 보면 예제 17번은 수열 이산함수가 fk가 k는 0에서 1이고
k가 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제로가 되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지변환을 하라. 얘는 지금 무슨 함수예요? 단위 이산 임펄스 함수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이산 함수에 대해서 이산 단위 계단 함수는 뭐예요? 모든 그 n에서 다 1이 되는 함수고, 그쵸? 얘는 k가 제로에서만 1이 되는 함수인 거죠. 그 차이점. 그래서 요거를 지변환을 하게 되면 fg는 z의 fk, 요거는 k를 정의를 했으니까 얘는 썸은 k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fn이 fk가 얘는 뭐예요? z의 마이너스 n인 거죠. 그렇죠. 요거를 전개하면 어떤 식이 돼요? 얘는 f0, 얘는 z의 마이너스 0 플러스 f의 1, 요거에 z의 마이너스 1 플러스 f의 2 곱하기 z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f0의 z0는 얘는 1이죠. 그렇죠. 제로일 때, 여기가 제로일 때 1이니까 f0가 제로 1이죠. z-0는 제로승은 1이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f1은 뭐 얼마예요? 제로. f2는 얼마예요? 제로.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z 자승분의 뭐 이게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산 함수 단위 임펄스 함수의 이산 단위 임펄스 함수의 지변화는 1이 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단위 충격 함수, 그러니까 그거를 면적이 1인 그 함수라 그랬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라플라스 변환해서도 단위 충격 함수는 1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Z 변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이 된다. 그런 개념을 알겠죠? 이런 급수, 무한급수를 형태로 전개해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예제 18번을 보면 18번은 얘는 뭐예요? fk가 모든 k는 1이 되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러니까 단위 계단 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k는 수열돼서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단위 계단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위 계단 함수. 이산 단위 계단 함수의 지변환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fk는 2를 모든 k는 수열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함수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뭐 따로 풀지는 않고 풀이된 과정을 보면 얘는 fk는 zk 이렇게 쓰고 그대로 급수전개하면 이렇게 되고 얘를 대입을 해주면 f1
F0, F1, F2 다 1이니까 이렇게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등비가 Z분의 1이고 초항이 1인 등비급수의 썸 공식이 되는 거죠.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Z분의 1, 1-Z분의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됩니다. 아까 해봤죠. 그런 형태로. 그 다음에 예제 19번은 수열함수 fk가 이산함수 fk가 k인 함수.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무슨 함수예요? 얘는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얘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런 거죠. 얘가 제로에 여기가 k다. 여기가 제로, 여기가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k가 그렇죠? 여기가 1, 2, 3 무한대까지 이렇게 k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fk인 거죠. 여기가 fk 함수인 거죠. 이렇게 그쵸? fk 이산 함수인 거잖아요. 근데 요때 값이 제로 1일 때는 1 그쵸 요가 2일 때는 요가 3일 때는 요 요런 신호를 요런 신호에 대해서 지변환하다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Z는 F FZ는 Z의 F의 K는 선 K는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FK의 Z의 마이너스 N 대입을 해주면 얘는 뭐예요? F F0 얘는 Z 마이너스 여기는 오타가 났는데 얘는 K로 해야 되겠죠. K로 해야 되겠죠. 그쵸? 아무튼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예요?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F의 1 얘는 Z의 마이너스 1 플러스 F의 2 얘는 Z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F0 Z 마이너스 1은 요거는 제로잖아요. 여기가 제로잖아요. 그쵸? 제로 곱하기 Z 마이너스 하여튼 요게 제로가 될 거고 플러스 얘는 F1은 얼마예요? F1은 1 그쵸? 1이잖아요. 요거에 Z 마이너스 1승 얘는 F2는 얼마예요? 2 요거에 Z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또 3에 Z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는 제로 플러스 1 곱하기 Z-1이니까 얘는 뭐예요? Z분의 1 플러스 승분의 2 플러스 Z 3승분의 3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Z분의 1을 묶을 수가 있죠. Z분의 1을 묶으면 얘는 1 플러스 Z분의 2 플러스 Z분의 Z4승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1 플러스 Z분의 2 플러스 Z4승분의 3 뭐 이렇게 되는데
등비급수 형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등비급수 형태가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항정리 공식에 의해서 요거를 1 플러스 z분의 2 플러스 z자승분의 3 요거를 이항 정리에 의해서 얘를 쓰게 되면 1-z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으로 요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얘를. 그래서 책에 있는 거를 보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근데 수렴 반경은 z-1이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정의가 되고, 그러면은 걔를 이렇게도 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z1보다 z가 z의 절대값이 큰 영역에서 수렴이 되는 이런 급수 형태로 요거를 이항 정리를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1 얘를 z1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앞에서 z분의 1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걔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수렴 범위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튼 예제 19번은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고, 예제 20번은 A가 상수고 아까 19번 문제에서 상수 A를 이렇게 곱해줬을 때 G변환을 하라, 그런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끝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풀어놓은 걸 한번 보죠. 이렇게 쓰고 얘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 수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나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든 간에 이제 그 수식으로 그 지변환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 이제 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표 1에 보면 기본 수열 함수들의 z변환을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격시험을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걸 다 외우지 않아도 자격시험에 나오는 거는 한 요 정도 범위가 나와요. 한, 한 여기까지, 한 요 정도 나오고, 요런 정도까지 좀 외우는 정도가 나오고, 아무튼, 그래서 주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기본 함수들 위주로 나와요. 요런 정도, 요런 정도까지 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외워야 되겠죠. 요 표를. 또, 나중에 역변환을 할래도, 라플라스 변환처럼 이 변환표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서 활용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려면 시간이 어떻게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도를 하는 거는 앞부분 함수들 좀 몇 개 할 수 있으면은 좀 시간이 오래돼도 fn의 서메이션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f z-n승 그걸 이제 계산해주고, 그게 등비급수식으로 표현이 되면은 등비급수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이런 함수들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함수들은 그 계산이 결과값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이거를 뭐 일일이 다 하기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산 수학 부분이 두 주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로 살펴보고 요 표를 여러분들이 외웠다고 이제 보고 어, 다음 예제들을 뭐 요 표를 활용해서 푸는 것들을 어떤 예제들이 있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어, 확인해 보죠. 예제 21번은 다음 함수들에 대한 z 변환을 하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산 신호라고 하는 게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sin 2k, sin 2k가 이제 z 변환하라고 하면 이산 신호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그 이산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in 2k는 어느 거예요? sin 2k는 요 식을 가져다가 2에다가 코사인 2, 그쵸? 또 사인 2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그냥 활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 표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 유도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그 원리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이렇게 응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변환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환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익히고, 기본 함수들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제 문제에서 푸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줄 알면 나머지는 외워서 활용해 주면 되겠다. 뭐 그런 정도로 요 Z변화는 또 나중에 통신공학이나 또 제어공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함수들에 대한 계산을 이제 요 변환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Z 변환을 하게 되는 거를 좀 계산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 16.5절에서는 Z 변환의 역변환이 나오는데 요거는 역변환은 라플라스 변환의 역변환처럼 변환표를 이용을 하는데 기본 함수들은 변환표를 이용하지만 기본적이지 않은 함수들은 이 복수 함수들은 그걸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분분수로 분해를 해서 기본 함수들을 역변환해서 이제 표현해 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역변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역변환을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지변환 표를 이용해서 지변환 함수들이 나오면 그걸 이렇게 변환했듯이 그 변환표를 역변환표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 Z변환의 기본 함수들의 Z변환 되는 과정을 살펴봤고 좀 추가적인 함수들은 변환표를 이용해서 Z변환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요까지 질문이 있나요?